좀 힘들지만 기출문제 있잖아요. 천만다행 천만다행 6.52 평가 수능 만점. 당신의 봄은 대학 캠퍼스에서 고고! 안녕하세요. EBS 사회탐구 영어 강사 박봉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EBS 수능특강 사회문화, 법과정치 강의하고 있는데요. 개념 강의할 때부터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기출은 언제 해야 돼요? 기출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진짜 잘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기출 활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EBS에서 이렇게 기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출을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기출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즉 개념별로 분류해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몇 번을 봐야 되는지, 얼마나 봐야 되는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평가원 출제 보도 지침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안 보시죠? 저는 보는데요. 평가원 출제 보도 지침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교육과정의 범위라고 하는 건 교과서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개념만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이 출제되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표를 그려보면 됩니다. 6월, 9월을 그리고 수능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평가원이 출제를 하죠. 그래서 6월, 9월 그리고 수능 한 3년 정도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단원 체계 속에서 각 단원별로 어떤 개념들이 출제되었는지 빈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빈도표를 만들어 보면 어머 1단원에 1번 문제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것이 매번 출제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수능은 2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20문제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출제 지침에 보면 이미 출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을 조금 바꿔서 출제할 수 있다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출제 지침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 기출을 봐라 라고 하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옆에 보이세요? 이게 2019 수능 사회문화에 나왔던 일부예요. 일부의 내용인데 이 표만 그냥 보세요. 네, 부모와의 대화 시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 문제는요. 6월 모의평가에 그대로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었습니다. 학생들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6월에 이렇게 나왔으면 수능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반복해서 설마 똑같이 낼 리가 있어? 이렇게 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나 또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다소 변형해서 반복적으로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출을 진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출이 중요한 것 또는 어떻게 큰 틀에서 어떻게 기출을 분류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단원별 출제 빈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기출을 활용해야 될지 기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개념별로 분류된 거 보느냐 아니면 연도별로 보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념별로 분류된 것을 먼저 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 개념별로 분류된 걸 먼저 봐야지만 1단원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는 1단원에서 3-4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1단원에서 주로 출제되는 핵심 개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영리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핵심 개념들이 어떤 문제 유형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핵심 개념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그 핵심 개념은 어떤 문제 패턴 형식으로 물어보는지 그걸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 개념별로 분류된 것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출 활용 방법 두 번째. 선생님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양을 봐야 돼요? 고2 것도 봐야 돼요? 1994년 것도 봐야 돼요? 막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출은요, 범위를 정해서 이만큼 끝낸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봐야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기출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능이 진행되면서 이 수능의 문제 출제 유형도 변해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 기출문제, 0순위 기출문제, 2순위 기출문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요. 제가 말하는 1순위는 지난해 6월, 9월 모의평가. 지난해 6월, 9월 모의평가를 개념별로 분류해서 몇 번을 보는 거예요. 그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지난해 봤던 평가원 말고요. 교육청에서 출제한 학력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학력평가를 개념별로 분류해서 보는 것. 그리고 0순위는 올해 당해년도에 보는 6월, 9월이죠. 이런 식으로 뭐가 우선순위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기출, 최신 기출부터 여러분이 먼저 범위를 정해서 나는 한 3년 정도 보겠다. 3년 정도 보겠다.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또는 봤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출문제를요. 그럼 연도별로 보는 건 언제 봐야 될까? 이 연도별로 보는 것도 한 번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완성까지 끝나고 나면 실전 문제,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많이 사서 시간 재서 실제 수능처럼 그렇게 연습해 보거든요. EBS에서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도 나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선생님 모의고사 볼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사설에서 막 이렇게 사고 그러는데 사실 문제의 질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담보되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때 볼 때는 여러분이 자주 보지 않았던 평가원 기출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볼 거거든요. 교육청 기출, 재작년 교육청 기출, 그 이전 연도 교육청 기출 뽑아서 실제 시험처럼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언제 보냐고 질문 많이 합니다. 언제? 기출을 언제 보면 좋을지. 기출을 보는 시점은 개념을 한번 끝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수능 준비의 순서는 개념부터예요. 순서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개념 보고 그리고 수능 특강이라는 문제집 보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문제집을 차근차근 보는 거죠.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문제집을 보면서 그 체계에 맞추어서 개념별로 분류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출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밖에 기출 활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출문제 본다고 해서 다 만점 맞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만점 받은 사람 중에 기출문제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천만다행 천만다행 기출문제 있어 천만다행 기출문제 활용 잘하세요.